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번 노동절 연휴에는 비행기 여행객이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경제를 살렸다고 칭찬하고 최대 노조 회장을 비난하는 트윗으로 노동절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수치가 더할 수 없이 좋은데 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답은 트럼프 때리기만 하는 언론 때문입니다. 그러나 팍스뉴스의 한 진행자와 USA 투데이 칼럼니스트는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영웅이 됐고 이라크 전쟁 지지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한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이 해군 사관학교에 묻혔습니다. 맥케인 의원 스스로 기획한 장례식은 그동안 정의하기 불확실했던 트럼프 시대를 여러 정치인의 시각에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본격적인 중간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시작한 이혼 수속이 끝나기 전에 걸프렌드와 함께 선거 캠페인을 하는 트럼프 큰아들은 또 다른 미국을 보여줍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번 주부터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 유세를 시작합니다. 북한 핵 이슈에서 외교 해법을 지지하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했던 린지 그레함 상원 의원이 후임자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온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쇼였으므로 지금부터 다시 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문을 열지 않고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고 가면서 결정적인 경제 지원은 한국에서 받길 원한다고 AP통신 평양지국장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노동절입니다. 원래 그 메이데이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그 예전에 우리 노동자들 그 일주일에 그렇죠. 40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었던 메이데이가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9월 달로 옮겨졌고 오늘이 바로 노동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경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인지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기록적으로 올타임 하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뭐 세월이 지나가면 비행기 숫자도 많아지고 인구 숫자도 많아지니까 비행기 여행객이 늘어나는 것이 뭐 크게 어색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제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하니까 자동차보다 그 비행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내일 그 미국 날짜로 화요일 9월 4일까지 비행기를 타고 뭐 왔다 갔다 뭐 가족도 방문하고 여행하는 사람이 1,650만 명이 돼서 지난해보다 3.5%가 늘어났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7만 9천 명 정도가 비행기를 더 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그때는 더 늘어나겠다 하는 짐작 해봅니다. 실업률 굉장히 낮다. 해피 레이버 데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록적으로 이렇게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또 최악의 무역 협상들을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고쳐가고 있다. 그리고 이 무역 협정 등에서 큰 진전이 있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먼저 했었던 트윗이에요. 또 캐나다에는 양보하지 않는다. 지금 멕시코와 무역협정 일단 임시입니다. 의회에서 다 비준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 거 끝내놓고 캐나다와 해야지 되는데 지난주에 좀 뉴스가 새어 나왔어요. 대통령이 뭐 블룸버그 기자와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 이 협정을 할 때 절대로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협정에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에게 100% 양보하라는 얘기니까 이루어질 확률이
참 없다는 그런 얘기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또 뭐 했다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게 또 캐나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캐나다 없이 나프타가 물론 이름은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문의를 바꾸고 마무리 진다 하더라도 캐나다 없이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또 트윗을 했었잖아요. 뭐 의회에 통과시켜라 하는 편지를 보내고 아니면은 대통령 직권으로 하겠다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프타라는 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비준이 돼서 지난 20년 동안 진행돼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세 나라 미국, 멕시코 또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이어서 캐나다 없이 어떻게 이 나프타가 통과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경제에 대해서 좋은 그림을 얘기를 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미국의 그 노조 그 협회죠. AFL 그 CIO 회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 또다시 그 노동절을 시작을 했는데 리차드 트럼커 씨가 어제였어요. 어제 저녁에 그 팍스와 인터뷰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전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팍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이게 방송이 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저녁까지라고 했어요. 저녁까지 이 클립이 굉장히 리핏됐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이제 노동절이니까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그 딜이 무역 협상 등이 득보다 근로자에게는 해가 되는 게 더 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 성장과 낮은 실업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도 경고를 했거든요. 일단 그 수치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임금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값은 그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팍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트윗을 했는데 그는 노조를 잘못 대변하고 있다. 그가 말한 것이 틀리다. 이 나라 근로자에게 너무 나쁘다. 이 나라 성공해도 그의 말은 나쁘다. 이게 노조가 왜 별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스럽게 노동절에도 역시 그 다른 사람 비난을 멈추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다 며칠 동안 진행됐었던 일이고 미국 역사로 따져보면은 로버트 케네디, 그 존 F 케네디의 동생이 암살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게 50년 전이잖아요. 이미 68년이었었죠. 그랬었죠. 로스앤젤레스 지금은 학교가 된 로버트 케네디 스쿨이 된 그곳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숨졌기 때문에 그때 일주일 내내 또 이 사람이 정말 또 다른 대통령이 되는가 했었던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꼭 채운 그 일주일을 그 조의를 표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그런 기간이 이제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여서 제가 몇 분 정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지난해에 본인이 뇌종양이다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본인의 장례식을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그 익사이링 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주변 그 참모 가장 오래 그 존 맥케인 캠프에서 어드바이저를 했던 릭 데이비스 씨가 도대체 저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근사하게 준비해주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정도로 익사이링 했다는 건데 결국은 존 맥케인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보여집니다. 베트남전으로 그 포로가 되고 뭐 집안에 군인 이력 이런 것이 있는데도 먼저 특혜를 받고 풀려날 거 거부하고 다 다쳐가지고 몸도 머리도 그 이후에는 스스로 빚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몸이 됐고 군인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시작을 해서 그 베트남전으로 영웅이 됐고 그 하얀 제복에 해군 하얀 구두까지 신고 그때가 36살 때 포로가 됐으니까 31살 때 됐으니까 36살밖에 안 됐는데 거의 흰머리였거든요. 목발을 집은 채 리처드 닉슨과 악수하는 그 장면의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뭐 애리조나에서 하원 의원 거쳐서 연방 상원 의원을 6번이나 36년이나 이게 하게 된 거예요. 36년 마지막엔 조금 못 채웠지만 그런 그 존 맥케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미국의 엘리트 가문에 눌려서 부시 가문에 눌려서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아들 부시가 조금 그 모자란다. 그 집안에선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로 캐릭터상도 동생 그 부시보다 플로리다 그 주지사를 한 잽 부시보다 모자란다 했지만 가문의 영광은 그 형 순서대로기 때문에 조지 부시가 그 당시에 그 예비 선거에서 존 맥케인을 철저하게 눌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조지 부시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그게 통했고 또 하나는 조지 부시가 텍사스의 그 주지사를 했는데 나는 다시 태어난 그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복음주의에 마구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 복음주의의 표를 이번에 트럼프 전혀 다른 성격의 트럼프가 받은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부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선거에서는 졌는데 지고 나서 8년 뒤에 버락 오바마라는 이번에는 전혀 정치적인 엘리트 그룹은 아닌 거예요. 오바마가 물론 엘리트 학교를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아버지 얼굴을 10살 때까지 보지도 못했고 케냐 태생이고 홀 어머니 할머니 밑에서 자라난 이런 정치적으로도 상원 의원 처음으로 된 정말로 그 정치 루키였는데 이 오바마에게 진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라크 전쟁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그 당시에 많은 영감적인 그런 것, 희망, 체인지 같은 것을 불어넣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버락 오바마가 100명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 전쟁에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 존 맥케인은 본인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예비선거에서도 싸웠지만 사이가 8년 동안 많이 안 좋았어요. 특히 본인이 고문을 당했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이제 그 9.11 사건 이후에 그 알카이다 요원들을 고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한인 그 좌뉴 교수의 어떤 해석에 따라서 등등. 그래서 그 고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열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잘못이었다고 시인을 했지만 그 이라크 전쟁을 맹렬하게 지지한 것 때문에 오바마에게 졌다고 보여집니다. 결정적인 정책 이유는요. 이라크 전에 반대했던 오바마를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존 맥케인의 장례식이 그러면서 조지 부시나 버락 오바마와 친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많이 친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히 오바마 같은 경우는 뭐 집무실에서 단둘이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same 팀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애국의 방향 그 색깔이 다른 것이지 그 방향성은 같다 하는 것을 서로 확인도 했지만 끝내 오바마나 조지 부시와 아주 가깝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조지 부시는 공화당이요. 이 존 맥케인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미국이 이것보다는 낫다. 족벌 정치를 하고 정말 가치를 헌신짝 내다버리듯이 하는 그것보다 미국이 나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고 버락 오바마는 지금 미국의 정치와 정치인들이 하찮은 것, 작은 것에 집착하면서 허풍 떨고 모욕을 주고 분노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마치 용감한 것처럼 터프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지만 그것은 두려움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분열한 것이다. 미국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크고 더 큰 것을 추구해야지 된다. 그 더 큰 것은 허풍이나 모욕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게 바로 맥케인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건 맥케인 딸은 아버지는 진짜다. real thing이다. 아버지는 기회만 여기저기 보면서 뭔가 특권만 누리고
뭔가 희생은 피하려고 했었던 그런 싸구려들과는 다르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메간 맥케인이 그런 얘기를 했고, 헨리 키신저는 베트남 전쟁의 그 마지막 이것을 끝내는 마무리 작업을 한 사람이죠. 문제는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헨리 키신저는 이 그 맥케인이 그 특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맥케인이 없는 세상은 외로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존 켈리 비서실장, 또 그 장관 중에서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또 이방카와 자레드 쿠시너도 왔어요. 뭐 이 자레드 쿠시너는 힐러리 클린턴과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채팅도 하고, 채팅 정도예요. 루돌프 줄리아니도 왔고, 존 헌츠만 러시아 대사도 장례식에 왔고, 미치 매코넬 뭐 당연히 공화당 뭐 중진들은 다 왔는데, 미치 매코넬의 와이프인 일레인 차오 지금 그 교통부 장관은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그 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왜 졸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 팔 꼭 잡고 손 꼭 잡고 중간중간 또 본인의 손톱을 또 막 다듬어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조는 게 그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래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 대만계가 남편 백인의 그 후광으로 계속 이렇게 그 부시 시절이나 지금이나 장관을 한다 소리를 듣겠다 하는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례식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브레이트바트 같은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는 맥케인 장례식은 글로벌리스트 전쟁 파티의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단순한 해석이다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그 미셸 오바마에게 사탕을 건네주는 장면이라든가, 버락 오바마가 아니 우리 둘이 조지와 내가 그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겨뤘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둘에게 존 맥케인 자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잔뜩 하도록 기획한 존 맥케인의 그 웃음 얼마나 큰 승리인가,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 오페라 스타 그 르네 플레밍이 감성을 많이 담았더군요. 오 데니 보이 역시 맥케인이 선정한 곡이에요. 그쪽에 그 조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쭉 그 울려 퍼질 때 그 페어웰 그 멜로디죠. 그럴 때 샌디 맥케인이 아들에게 잠깐 기댔다가 아들이 엄마 뭐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자세를 그 꼿꼿하게 하는 해군 제복을 입은 그 첫 아들, 그 옆에는 둘째 아들, 해병대 제복을 입은 둘째 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7명 자녀, 첫 부인과 딸을 낳았고, 첫 부인이 데리고 온 2명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신디 맥케인과 딸 메건 케이건, 첫째 딸이죠. 그리고 33살 두 아들, 31살과 뭐 30살 되나요? 그 두 아들 이렇게 쭉 그 앞에 같이 앉고 106세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마지막에는 그가 처음에 돌아왔던 곳으로 갔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 않는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이요. 그 지미 맥케인, 그 제임스 맥케인이, 아버지를 위한 그 레퀴엠, 그 진혼곡, 짧은 그 시를 그 소개를 했는데, 그 시가 맥케인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그 스코틀랜드, 그 문학인이 쓴, 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크게 아주 짧아요. 짧은데 그 짧은 그 뒷부분이요. 아들이 짧게 읽고 내려갔어요. 내 무덤에 새겨질 구절이다 하면서 here, 여기 그가 속한 곳에 누웠다. 이 집은 자신의 무덤을 얘기를 하겠죠. 바다에서 돌아온 해군 뱃사람의 집, 그리고 산에서 돌아온 사냥꾼의 집, 이런 짧은 그 레퀴엠을 읽고 내려갔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해군사관학교 동기 옆에 맥케인이 원해서 묻혔죠. 평생 친구였는데 2004년도에 먼저 숨진 척 라슨 옆에 존 맥케인이 정말 그 숨졌습니다. 뭐 그가 시작한 Near Well,
It Begu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해군 사관학교 1958년도.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 아들도 그 19살 때 이라크에 그 파병됐었어요. 해병대 아들. 이렇게 아들의 그 진원곡과 함께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그 운구 다 담당을 해서 맥케인은 눈을 감았고 그 이후에 그 워싱턴 캐티드럴이 2,400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자가 빼곡히 놓여져 있었으니까 4,000명 정도가 앉았다 하는 게 이해가 되더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으며 그것이 미국의 지금까지의 그 트럼프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미칠 수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잠시 뒤에는 북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미국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그 시사 뉴스 쇼가 많이 그 진행이 됐었는데 ABC의 그 This Week에 출연을 해서 리온 파네타 전 뭐 CIA 국장이고 또 뭐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냈고 민주당입니다. 빌 클린턴 시절에 그리고 오바마 시절에는 CIA 국장뿐만이 아니라 국방장관도 했었죠. 그 전에는 리온 파네타가 저는 그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거리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그 북한과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이 지금은 일단 중지 그 상태잖아요. 실패했을 때를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사람도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그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부터 그 문제였다. 시작부터 파멸될 것을 예고를 했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 없이 악수하고 서로 말만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All about show라고 했습니다. 쇼에 관한 모든 것이 싱가포르 회담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바람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고 색종이도 다 날아가면 미국에서 이제 뭔가 그 축하할 때 그런 일들 하잖아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요구했었던 것도 없고 도대체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잘 됐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일단 그 중국을 예로 들면서 무역 얘기를 끌어들여와서 뭐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 김정은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쇼고 이 리온 파네타 그 전 국방장관은 이것이 성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에 안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기본으로 외교적인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이 외교 과정을 꼼꼼하게 이제까지 했던 전통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는 것처럼 그것이 빠졌으니까 북한과 미국이 하면서 희망하건대 한국도 부분적으로 조인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도 참여시키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북한의 핵 사이즈가 어떤지 미사일 시설이 어떤지 모르고 화학 물질 화학 무기의 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인스펙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지금 마련해 놓지 않았고 이런 것부터 지금부터라도 토론을 해야지 된다. 아직까지는 진정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미팅이 없었다. 그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AP통신이 서방 세계 언론 중에서 가장 먼저 평양에 지국을 설치했잖아요. 지국을 설치했다기보다 평양이 제일 먼저 지국 설치를 특파원 그 상주를 허가를 했었던 그 미디어가 AP통신이죠. 그래서 AP통신의 평양 지국장이에요. 에릭 타머즈 지국장이 칠보산에 갔더군요. 칠보산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희망과 조심스러움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그 에릭 타메지 지국장은 2013년부터 계속 그 북한을 그 방문하고 미국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또 그 저널리스트의 촉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태 조금 설명하고요. 뭐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의 칠보산에서 이렇게 썬텐 같은 것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해변에서 고무 튜브 이렇게 어깨쯤에 올라오게 하고 방금 그 해수욕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요. 남성분들은 우통을 벗었기 때문에 전부 그 러닝 셔츠 자국 탄 것이 보이더군요. 우리의 미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한 밝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런데 이 그 평양 AP통신 지국장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데에 걱정이 담겨 있더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뭔가 북한도 지금 안 해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많이 뭐 해준다고 하지만 중국과도 외교를 하고 한국, 미국과도 손잡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약속은 이미 1월 달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지만 이런 코스를 끝냈으니까 이렇게 간다. 그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 대한 걱정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원산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그 여름 별장이 있는 삼지연, 평양 스타일의 사회주의 전시장으로도 건설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뭐 비디오 테이프도 건네줬다고 하고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고 뭐 콘도를 짓는다고 하고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뭔가 그 시소 타기를 좀 하고 어떤 양보를 어느 국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평양에도 굉장히 긴장이 있어서 외교관들의 그 어떤 그 반경도 제한을 해서 AP통신도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은 전에는 뭐 잘해주곤 했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일반 시민 인터뷰 요청은 거부했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뭐 또 만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북한의 노동신문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커버를 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그 완성된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한 가지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에는 굉장히 그 투자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기간산업, 길, 철도, 관광, 또 평양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뭐 거의 변함없이 어떤 그 기준 같은 것을 얘기를 해왔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로 그 생각할 겨를 없이 지금 9월 9일 다음 주잖아요. 구구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건국 뭐 70주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마스게임에 동원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기는 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변화 같은 것은 조금씩 느끼면서 다시 칠보산으로 돌아가서 1980년대에 처음으로 칠보산도 외국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홈스테이 스타일의 한 100명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숙소를 마련을 했고 그것도 4월부터 11월까지만요. 일반 그 칠보산 주변의 주민들은 텐트를 치고 비치에서 북한 사람들은 잠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늘어났고 그러나 그 북한의 장기적인 목표는 한국인 관광을 받는 것, 한국의 그 마켓을 여는 것. 그런데 이것조차도 도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뭔가 너무 많이 개방되는 것을 제한하고 그런 과정에서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이 뭐 희생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북한에서 컨트롤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은 원하는데 한국에서 들어가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가 한국 쪽으로 개방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죠. 게다가 이제 자연 경관까지 지켜야지 되고 해서 계속 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북한에서도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AP통신 지국장의 얘기고요. 이 내용은 그 슬레이트, 전에는 제가 이 슬레이트를 참 많이 봤는데 요즘 매체 봐야지 될 매체가 너무 많으면서 가끔 보게 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슬레이트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제일 먼저 나왔었던 매체이기도 하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이번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발언 이런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오고 가는 움직임을 보니까 아마 뭐 해고 내지는 사임이 더 가깝겠죠.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트위터에 내 부분으로 그쪽에서 백악관의 성명이라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 다른 얘기를 했고 김정은은 잘하고 있는데 중국이 못하고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원래 이 제임스 마티스를 국방장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때는 별명이 매드덕이잖아요. 매드덕 해서 해병대 출신 사성 장군이고 그런데 딱 굉장히 강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 국방장관이 돼놓고 보니까 원래 강한 전투를 치러본 사람들이 전쟁을 마지막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교가 우선이라고. 마찬가지인 거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고문하는 것에 반대하고 전쟁하는 것에 반대하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대통령과 잘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인들을 좀 존중을 했는데 이미 또 다른 해병 장군 존 켈리 비서실장은 별로 존중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마지막 남은 그로운업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 나머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통령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로운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티스 장관 자신은 이 자리를 떠나는 것에 별로 상관하는 것 같지 않나 보인다. 이게 슬레이트의 해석이고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항상 군대로서 북한을 무찔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요즘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마티스가 떠나기를 아니면 이제 스스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한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제임스 마티스도 이제 친했잖아요. 렉스 틸러슨 떠났죠. 그리고 곧 이제 그 비서실장도 떠날 것처럼 보이죠. 이 세 사람이 누구라도 떠나면 우리 다 떠나자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티스조차도 떠나고 나면은 그러면 그 자리를 린지 그레함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린지 그레함이 이 상원 의원이 이제 맥케인과도 아주 친했지만 맥케인과 친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만나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얘기를 해봐서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더라.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이 죽지 미국인 죽는 것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린지 그레함이잖아요. 린지 그레함이 국방장관이 된다던가 아니면 글쎄요. 이렇게까지 할까요? 4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이 알칸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리고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서 반대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버린 탐 칼튼 상원 의원이 될 수도 있다. 탐 칼튼보다는 린지 그레함이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 놓으면은 더 좀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느낌은 드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가 이미 이 노동절 연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구구절에 북한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좀 군사 퍼레이드에서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위성 이미지 같은 거 보면은 70주년 창건이래요. 대신에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5일이면 내일인가요? 한국 날짜로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대통령의 특보가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 북한에 가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못 만날지 뭔가를 가지고 와서 미국과 또 협상을 하겠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가는 그 부분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팍스에서요. 이제 션 해니티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팍스나 다른 데나 어디나 유명해지려면요. 극단적인 주장을 해야지 유명해집니다. 어피니언으로. 근데 팍스의 호스트인 룰랜드 비털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라디오 진행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RJ 해리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 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라스무센 가장 좋게 지지율 나오는 지지율 48%를 언급을 하고 대체적으로는 한 42%에서 45% 정도 됩니다. 다른 언론 종합해 보면 45%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경제가 좋은데 이렇게 오르지 않느냐라고 앵커가 물어봤더니 이 RJ 해리스가 메인스트림 미디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늘 못한다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느냐 하니까 앵커가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한데 내 느낌이 지갑이 두둑해서 좋으면 그러면 왜 지지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답을 그 다음에는 잘 못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 블랙이나 히스패닉이 그렇게 지금 실업률도 낮아지는데 왜 지지하지 않는지 대통령이 좀 다른 언급을 했지만 블랙이나 히스패닉은 대통령 지지하는 비율이 아주 작거든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메인스트림 비난을 했었던 사람이. 그런데 사실 블랙이나 히스패닉의 실업률은 2011년부터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왜 ABC나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60%나 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두 사람 다 답을 내지 못하고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미국의 노조의 회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 당장의 고기에만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기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규제를 계속 없애는 것도 역작용이 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안전규정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에 비해서 USA Today의 컬럼니스트인 폴 브랜더스 씨가 조금 세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 붐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못하는 이유 as long as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좋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도 소매업소나 코리아타운은 아니지만 여름 휴가지나 주식시장 굉장히 좋잖아요. 역사상 최고인데 왜 이렇게 과거에 빌 클린턴과 비교를 해보면 주식 붐이 있었고 가솔린 싸고 실업률 3.9% 지금은 3.8이니까 더 낮아요. 그때의 클린턴의 지지율은 66%나 올라갔는데 지금 538 가장 좀 중도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론조사 결과 보면 41.5%만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면 25% 차이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요. Center for Politics라든가 University of Virginia에 있는 기구예요. 또 쿡 Political Report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죠. 이런 것을 보면은 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스스로 경멸당할 이유를 만든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면서 스스로 만든 딜레마는 이렇게 스스로 톤 다운하고 높은 곳을 향하고 클래스 있게 행동하고 의젓함, 정직함 이런 것을 보여주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정직의 DNA, 의젓함의 DNA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미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64%의 세계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2017년 6월 달에 확신을 했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에는 22%로 그런 비율이 떨어져 버리더라.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다른 나라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아메리카 퍼스트만 믿는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상관이야? 미국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지만 미국만 잘 되는 게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는 불가능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는 트럼프가 마더 테레사가 아닌 걸 알잖아. 실업률 내려가고 주식 올라가면 됐지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이 컬럼니스트가 얘기합니다. 범죄자, 야바위꾼과 어울리는 것 오케이냐? 파벌을 가르면서 한때 세계가 부러워한 미국의 기품을 깎아내리는 것도 오케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경제만 좋아지면 오케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이다. 하나 대통령에게 크레딧을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미국의 그 소중한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보장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서 대통령의 기반은 대통령이 거짓말에도 상관하지 않고 이기심도 상관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태도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 여러 가지의 그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때 미국이 great again 할 것이다. 지금보다는 트럼프 시대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todayyus.com에 링크 해놓을 테니까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간추려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나가고요. 여러 지역에서요. 그 대통령의 아들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중간선거 캠페인 기금 모금을 합니다. 아버지처럼 아주 그 거친 그런 그 화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 기반에서는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걸프렌드와 함께 다닙니다. 전 팍스뉴스의 그 앵커였던 올해 언젠가요? 몇 개월 전에 이혼 수속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걸프렌드와 함께 그 선거 유세하는 장면들 셀피로 찍어 올리면서 뭐 오하이오주에서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까지 전부 선거 유세하고 다니고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뭐 오하이오, 뭐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 이제 11월 선거를 위해서 유세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노땡스 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그 지역에서 왔으면 하는 지역도 있고 오지 말았으면 하는 지역도 있고요. 뭐 몬타나나 노스다코타 같은데 안 왔으면 아니면 뭐 펜실베니아, 미시건, 뭐 오하이오 이런 데서는 왔으면 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그 중간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든다는 일이 흔치는 않는 일이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이번 선거에서는 보게 됐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가을이 시작돼요. 강혜신이었습니다.